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현가하 질량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영상은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말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현가하 질량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자동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 현가 질량이라는 이 부분을 고려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정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직 엔지니어 분들, 자동차 엔지니어 분들, 테크니션 분들, 프로 드라이버 분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동차 튜닝이나 정비를 공부하시는 분들, 요런 업계 분들은 좀 일부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현가하 질량이라는 이 법칙, 이 부분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주행을 할 때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현가하 질량이라는 법칙이 정말 많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요. 이 자동차 용어가 다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는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면서 작동을 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초 과학,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역학적인 부분들이 결합이 된 기계적인 장치죠.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라면 사실상 이 현가하 질량이라는 이 부분이 없어도 되는데, 움직이고 또 그냥 직진만 하는 게 아니고 선회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동력 장치, 제동 장치, 동력 조향 장치, 그다음에 현가 장치,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현가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서스펜션을 얘기합니다. 사실 요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스펜션이라 하면 쉽게 설명하면 스프링, 그 다음에 쇼업 쇼바, 요런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이 컨트롤 압류들,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일 때 뭔가 이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푹신푹신한 이 노면의 어떤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 장치, 그거를 우리는 자동차 용어로 현가 장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왜 현가 장치의 밑에 질량, 현가하 질량, 현가 장치 상부 말고 현가 밑에 질량, 무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칙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또 이게 충족이 됐을 때, 좋아졌을 때 자동차에는 어떤 좋은 장점이 있을까? 또 반대되는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보통 현가 장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 그 다음에 쇼바라고 부르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각종 컨트롤 암들, 압류.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가 장치에는 더블 위시본 방식도 있고, 멀티링크 방식도 있고, 토션 빔 방식도 있고, 맥퍼슨 스트럿이라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판스프링, 리프 스프링 방식,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걸 이렇게 통틀어서 이제 현가 장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현가 장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인데, 이 장치의 질량, 무게, 요런 것들이 가볍거나 또는 무겁거나 했을 때 자동차가 움직이고, 또 실제로 고속이나 중속이나 저속, 요런 영역대에서 자동차의 운동 성능이 정말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현가하 질량, 현가 장치들, 마치 어떤 서버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볍게 하는 거를 추세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어떤 이런 공차의 중량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의 출력도 좋게 하고 연비도 좋게 하고 그로 인해서 배출가스의 양도 다소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공차 중량, 건조 중량 및 공차 중량을 가볍게 하는데 그 중에서 움직임이 가장 심한 이 현가 장치 또는 동력 조향 장치의 무게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가 장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장치, 현가 장치의 종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스프링, 쇼업, 쇼바, 그다음에 요것들을 장착을 하는 너클암, 로어암, WC1 같은 경우는 어퍼암, 그다음에 여러 컨트롤암, 텐션암, 트레일링암, 어시스트암, 요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이 길다란 이 긴 막대 모양의 스프링 강으로 만든 스테빌라이저, 링크, 요런 것들을 현가 장치라고 부르는데, 현가 하 질량이 가벼워지면 자동차의 운동 성능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현가 하 질량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부품은 이런 앞서 설명한 현가 장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동력 조향 장치까지 사실은 같이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므기어도 있을 수 있고, 등속 조인트도 있을 수 있고, 타이로드, 그 다음에 타이로드 엔드 오브 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보통 동력 조향 장치와 현가 장치를 다 통틀어서 이 현가 하 질량 법칙을 같이 집어넣는 보통 그런 추세인데, 현가 하 질량이 가벼운 차들, 좋은 차들 같은 경우 보통 달리기를 위한 차들이 보통 가볍게 만들거든요. 슈퍼카, 스포츠카, 또는 스포츠 세단, 스포츠 쿠페 등등 이렇게 스포츠성을 위한 자동차, 좀 더 스포티한 컨셉을 위한 스포티한 세팅을 위한 그런 자동차들, 레이싱카들, 이런 부분들이 이 현가하 질량의 법칙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가벼워지고 현가하 질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사실상 승차감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안락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보통 요렇게 움직이는 걸 롤링이라고 하고, 차가 뒤쪽이 어떤 여러 가지 저항에 의해서 차가 요렇게 떨리는 거, 뒤쪽이 이렇게 떨리는 걸 피시테일 현상이라고 하니까 피칭이라고 합니다. 피칭. 자,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아마 옆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다 보면, 바퀴 쪽을 보면 자동차는 계속 그냥 가고 있는데 이 바퀴는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 바퀴 쪽은 계속 스프링과 쇼업쇼바가 계속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포장된 도로라 하더라도 노면이 매우 일정하거나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노면의 울퉁불퉁한 부분이 자동차 차체를 타고 이 승객까지 올라오거나 그 노면의 충격을 걸러주지 못하면 자동차가 달리는 내내 계속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튀면서 가겠죠. 그런데 이 자동차 차체는 가만히 있고 이 바퀴만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 자동차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승차감을 좋게 만들 수가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그리고 굉장히 좀 안락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죠. 매우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을 준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동차의 공차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름을 덜 먹게 되고, 기름을 덜 먹으면 당연히
배출가스의 양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사실상 이 현가장치 또는 동력 조향장치, 현가하 질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가장치에 필요한 각종 부품들, 그러니까 압류, 뭐 스프링복, 쇼업 쇼바, 뭐 너크람, 여러가지 뭐 압류의 어떤 부품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고급 소재를 써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단가가 좀 비싸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틸 철강 같은 경우는 이 제조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뭔가 얇지만 좀 강한 강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무겁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라는 단점. 하지만 제조 단가도 좀 낮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지비는 적게 들 수 있지만 무겁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가장치들의 질량을 낮추려면 가벼운 부품을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알루미늄 합금 또는 거의 이제 알루미늄의 사용 비율이 높은데, 요거는 제조 단가도 비싸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유지 보수를 할 때 부품 가격이 좀 더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닌 뭐 어떤 슈퍼카, 스포츠카, 뭐 레이싱카, 어떤 뭐 스포츠 세단, 이렇처럼 좀 비싼 차들 같은 경우는 이 소재가 비싼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동차 자체에 어떤 그런 고급스러운 가치가 있고, 어떤 레이싱이나 어떤 달리기 성능에 특화된 부분에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품을 사용을 해서 제작 단가가 높아지고 소비자가가 높아져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에 현가하 질량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고급 소재를 쓰다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 아쉬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차는 같은 세단이라 하더라도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제조사에서 그런 세팅을 위해서 한다면 몇몇 가지 정도의 부품은 이렇게 좀 가벼운 부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더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알루미늄의 어떤 부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건 이 고급 소재이기는 하지만 강성과 연성이 일반 스틸 철강하고 달라요. 알루미늄이. 그래서 알루미늄은 깨져버리죠. 막 이렇게 휘어지거나 요런 게 아니라 그냥 깨져버리고, 또 한번 휘거나 깨져버렸을 때는 복원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가볍기는 하겠지만 일반 스틸 철강에 비해서 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강도가 좀 다소 약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가하 질량이 늘어났을 때, 즉 무게가 늘어났을 때는 자동차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각종 현가 장치들이 가벼웠을 때는 이 쇼겁쇼바의 서스펜션이 가벼우니까 이 바퀴가 계속 낭창낭창하게 계속 잔진동을 일으키면서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트램핑, 이게 바퀴가 이 상하로 움직이는 이 현상을 트래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바퀴만 이렇게 잔진동을 잘 걸러주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잘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무거우면 이 움직임의 폭이 길어지고, 스트로크가 길어지고, 움직임의 폭이 굉장히 좀 넓어져요. 그러면 이 진동이 자동차 차체를 타고 흔들려 올라와가지고 자동차까지 같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움직이면 고속에서 매우 불안정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이 롤링 현상, 뭐 피칭 현상, 뭐 트램핑 현상, 뭐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되고, 그것은 곧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가볍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스틸 강철 무거워도 되는 이런 소재로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작 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스포츠성을 강조한 세팅이 된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이 현가하 질량의 법칙이 현가하 질량을 좀 더 고려해서 이 낮은 무게의 세팅을 하지만 어떤 오프로드의 성향이 강한 차들 또는 일반적인 SUV 차들 요런 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현가 질량을 아주 크게 고려해서 세팅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몇몇 가지의 부품들 같은 경우는 요런 걸 고려해서 세팅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완전 오프로드 차량 같은 경우는 더 이 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현가 장치 밑에 질량 하중이 좀 더 가볍다라고 하면 이 노면을 좀 잘 잡고 간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향 장치 조향이 좀 더 가볍고 조향이 잘 되고 이 타이어와 휠이 가벼우면 트램핑 형상의 잔진동을 잘 걸러주고 이 쇼겁쇼바와 스프링의 스트로크가 길지 않고 짧게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면을 잘 잡고 있는, 이걸 로드 홀딩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을 좀 잘 물고 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현가하 질량이 정말 가벼우면 정말 더 가볍게 하면 그럼 자동차가 점점 좋아지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우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가벼우면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급 소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공차 중량이 너무 가벼우면 그때부터는 자동차가 날려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중력으로도 물론 자동차를 누르지만 자동차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물리적인 법칙도 받고 중력이라는 물리적인 법칙도 받으면서 그걸 역행하면서 자동차는 가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너무 가벼우면 공기의 저항도 받기 힘들고 관성의 법칙도 받기가 어렵고 중력에서도 다소 어려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럼 자동차가 그냥 뒤가 털려버린다든지 아니면 고속으로 갔을 때 좀 이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동차에 그런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노면을 잡지 못하고 그냥 차가 어느 정도 붕 떠서 가는 듯한 굉장히 불안정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이 되겠죠.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고, 이 현가하 질량이라는 이 부분을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스포츠카들은 어떤 세팅이 돼 있고 스포츠 쿠페, 스포츠 세단 또는 일반 세단, 뭐 SUV는 어떤 현가 장치, 어떤 서스펜션의 구조가 돼 있고 그 구조에 따라서 자동차의 운동 성능, 주행 성능, 제동 성능이 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현가하 질량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제 영상을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가 뭐 매우 이런 부분에서 엔지니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뭐 좀 부족했었던 부분 같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저도 공부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유저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같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현가하 질량 오늘의 자동차 상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